안녕하세요, 피노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왜 유동성을 중요한 주제로 잡았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자기 확신이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려면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조각할지를 정해야 그에 맞는 조각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구체화해야 투자라는 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이 목표를 구체화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부유해지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이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유함의 척도로 순자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B지점에 있는 사람보다 A지점에 있는 사람을 부유하게 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순자산 100억 원, 과 같이 구체적인 순자산 수치로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유함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다소 부유함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부유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유함이란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점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순자산 100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유함의 정의에 충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많다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점에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목표를 단순히 순자산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부유함은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4가지 구성 요소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야 부유함의 정의에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부유함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유동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순자산이 매우 많아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 3가지 부유함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한 요식업 사업가 A씨입니다. 그는 500만 달러로 평가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곳에 거주 중입니다. 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현금도 100만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게 생각합니다. 순자산만 600만 달러에 달하고 고급 주택에 사는 그가 매우 부유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상황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는 우선 은퇴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어 보유한 현금 100만 달러를 소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현금이 다 사라질지 모르니 그는 항상 불안합니다. 반면에 재산세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0에서 2%에 가까운 재산세를 매년 부과합니다. 500만 달러에 2% 재산세를 부과하면 매년 1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장기간 거주했고 현재도 거주 중인 집입니다. 고령의 그는 현재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량도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500만 달러의 주택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거래 상대방을 찾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생 요식업만 해온 그는 금융 지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율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거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비싼 집을 보유해서 대출이 잘 나온다는 장점도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그는 앞서 언급한 부유함의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유한 기업가의 아들 B씨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달러의 스포츠카와 시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주변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평범한 사람들은 보유하기 힘든 값비싼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상황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소비는 부유한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스스로 돈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니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돈에 대한 통제권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큰 기업의 대표이지만 그 기업은 비상장사이며 아버지의 지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자체는 매우 부유하지만 부유한 회사를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세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대표의 임금 형태로 회사 돈을 가져오는 것은 세금이 매우 많이 듭니다. 또 대표의 임금을 올리자니 다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주주들의 눈치도 보입니다.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해도 비상장사이고 현재 지배권도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는 가끔 큰 소비를 할 수 있을 뿐 부유함의 정의와는 크게 다른 검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째 사례는 가상화폐 투자자 C씨입니다.
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그의 가상화폐 평가액은 1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매우 흥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2년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며 자신의 투자 실력이라면 10년 뒤면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런 그를 주변 사람들은 매우 부러워하고 그가 매우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실제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우선 그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투자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가상화폐 평가액이 급변동하는 것을 눈으로 본 그는 항상 불안합니다. 현금을 100만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 항상 절약하며 저축 금액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유함의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100만 달러 어치 가상화폐를 팔면 100만 달러 어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꿈은 10년 뒤 1000만 달러 부자입니다. 그러니 부유한 삶은 살기는커녕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가상화폐를 트레이딩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저축액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부유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이 없다입니다. 우리는 유동성을 빠르게 많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들은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축적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점에 얻으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유함을 목표로 삼을 때 반드시 유동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높은 부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과 반대로만 하면 유동성이 높은 부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거주, 부동산의 비중이 낮은 자산 구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거주 부동산의 비중이 높으면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낮은 자산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거래량이 낮은 자산 비중이 높으면 그 자산은 매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 중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율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보유 중인 자산을 언제든지 대출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B씨와 B씨의 아버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엄청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목표보다는 그 기업을 이용해 현금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은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그 자산을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C씨와 같이 자신의 현실 대비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가지면 평생을 높은 목표만 쳐다보며 부유한 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가상화폐 같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피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이 6가지가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략적인 전략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유함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유동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신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잊지 말고 내용을 하나씩 차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핀업티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정보나 첫 번째 댓글 링크를 통해 핀업티오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금융 교육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